평생을 바쳐 지켜낸 오빠의 생명이 하필이면 이 지역의 가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화가 걸려온 순간 지은호의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코디네이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지은호 보호자분 맞으시죠? 공여자 적합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만 듣고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 지역 선배 때문이라는 걸 바로 알아버렸거든요. 요즘 지은호의 하루는 오로지 이 지역으로 시작해서 이 지역으로 끝나 있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선배, 이 지역 선배 관련해서요? 코디네이터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냈습니다. 공여자 등록 정보에 오빠분 성함이 확인됐습니다. 맞으세요? 지은호 씨 쌍둥이 오빠. 그때부터 지은호의 시간은 똑 하고 끊겼습니다. 세상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더니 지은호 머릿속엔 딱 하나만 남았어요. 오빠. 지은호가 간을 떼어주고도 겨우 살아낸 그 오빠. 지은호는 엄마 고성이의 악행을 알면서도 오빠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인생을 깎아 넣었던 그 오빠요. 지은호는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코디네이터가 무슨 말을 이어갔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현재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 절차가 기한이 이런 단어들이 흩어져 들어왔는데 지은호는 그 모든 단어를 한 문장으로만 번역해버렸습니다.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지은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지역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요. 지은호는 뛰면서도 머릿속이 난장판이었는데요. 오빠가 공여자 명단에 왜 있어?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오빠가 혹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서로를 잡아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호는 너무 오래전부터 외면해왔던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오빠는 간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간 이식 이후에도 오빠는 계속 약했어요. 겨우 회복하는 듯 하다가도 작은 감염에 쓰러지고 조금만 무리하면 숨이 차서 주저앉고 가끔은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곤 했었죠. 지은호는 그걸 간 이식 후유증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병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심장 공여자로 뜰 정도의 상황일 수 있다고요. 지은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날따라 유난히 담담해 보였어요. 담담한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을 접어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숨도 못 고르고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달려왔냐? 지은호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지역이 지은호 얼굴을 보고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또 공여자 얘기야? 그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공여자 이름이 내 오빠였어요. 그 순간 이 지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엔 무슨 일이 있어도 능청스럽게 넘어가려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능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짧게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지은호는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내 쌍둥이 오빠. 그 사람 이름이 공여자 명단에 떠요. 이 지역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은호는 울컥했습니다.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병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지역은 침대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지역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건 내가 살면 너 오빠가 죽는다는 뜻이냐?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오빠가 곧 죽는다는 말도 듣기 싫었고 이 지역이 오빠의 죽음 위에 산다는 말도 듣기 싫었어요. 지은호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아직 확인도 안 됐고. 그런데 지은호는 끝까지 말을 못 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지금 말로 붙들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은호는 오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다른 병원에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도착했을 때 병실 분위기는 이미 이상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보호자 대기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사이에서 오빠를 찾다가 누군가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래요? 고성이였습니다. 지은호의 친모 고성이.
지은호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자기 연기가 잘 되는 방식으로 등장했거든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은호야, 너 왔구나. 내가 와야지. 내가 고성이의 눈물은 언제나 진짜 같았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고성이의 재능이니까요. 지은호는 고성의 손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됐어요? 고성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 의식이 아직. 고성이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면 사람들이 더 겁을 먹고 그 겁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거든요. 지은호는 바로 의사에게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으로 심각한 심부전 상태가 왔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입니다.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뇌 기능도. 의사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은호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는 침대 위에서 너무 작아 보였어요. 기계가 붙어 있었고 숫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었고 오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늘 약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오빠에게 간을 주면서 평생을 약속했었습니다. 오빠, 너만 살면 돼. 내가 다 해줄게. 지은호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빠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지은호에겐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오빠가 배신한 게 아니라 인생이 배신한 거죠.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중환자실. 상태 안 좋아. 지은호는 딱 그 문장만 보냈는데요. 더 쓰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지혁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호가 받자마자 이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지혁이 너무 정확하게 알아버렸거든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나나 아무 생각도 못해요. 이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너 지금 그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지? 지은호는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선배 오빠가 공여자면 내가. 지은호는 끝까지 말 못했습니다. 내가 선배를 살릴 수 있다는 말과 내가 오빠를 보내야 한다는 말이 같은 문장이라는 게 너무 잔인했거든요. 이지혁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거 선택하지 마. 지은호는 눈물이 흐르는데도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선배는 왜 자꾸 나한테 선택하지 말래요? 선배는 나를 놔달라면서 지금은 또 선택하지 말래요. 지은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이지혁도 처음으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 오빠 심장으로 살면 너는 평생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이지혁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현실이 너무 싫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선배는 그냥 죽을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평범하게 살고 싶다 했지. 근데 그 평범이 누군가의 죽음이라면 그건 평범이 아니야. 지은호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자기 생명보다 지은호의 마음을 더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날부터 2개의 병원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오빠 병원, 밤에는 이지혁 병원. 지은호의 몸은 지쳤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은호가 오빠 중환자실에서 손을 잡으면 오빠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지은호가 이지혁 병원에서 손을 잡으면 이지혁 손은 뜨거웠습니다. 한쪽은 꺼져가는 온도, 한쪽은 버티는 온도. 지은호는 그 온도 사이에서 매일 갈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고성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이는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오빠 살렸잖아. 내가 또 살려야지. 지은호는 고성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살렸어요? 내가 간준 건 맞아요. 근데 오빠를 이렇게 만든 건 엄마잖아요. 지은호는 참다가 결국 던져버렸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역시 고성이었습니다. 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난 너희를 위해서 지은호는 그 말이 역겨웠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은 고성이가 가장 자주 쓰는 변명이었거든요. 고성이는 더 무서운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내가 지금 사귀는 그 남자. 이지혁이 맞지?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고성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요. 고성이는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너희 둘이 붙어 다니는 거 다 보이더라. 지은호는 그 말이 소름 돋았습니다. 고성이는 언제나 보고 싶을 때만 보입니다. 필요할 때만요. 고성이는 지은호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내 오빠 심장이 그 남자한테 가면 너는 영원히 그 남자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지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고성이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빚을 지면 평생 못 도망가. 내 오빠 심장을 품고 사는 남자라면 너한테 평생 못 도망가. 지은호는 그 순간 고성이가 진짜 괴물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사랑도 생명도 다 묶는 도구로만 봤습니다. 지은호는 치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진짜 미쳤어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미친 건 세상이야. 은호야, 현실을 봐. 지은호는 고성이를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지은호는 더 무서운 걸 깨달았어요. 고성이가 이런 말을 꺼냈다는 건 이미 누군가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판을 짭니다. 그때부터 지은호의 주변에 낯선 기류가 생겼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지은호를 슬쩍 피하는 느낌, 누군가의 시선이 붙는 느낌, 보호자 대기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공여자 가족이 누구라더라. 그 심장 유명한 환자한테 갈 수도 있다던데. 혹시 그 여자? 지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는데요. 모른 척할수록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기류 한가운데에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너무 말끔했고 너무 계산적인 눈빛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이와 얽혀있는 인물이고 체면과 권력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둬야 하는 건 박진석과 이상철은 박성재, 이수빈 연애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서로 날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점잖아도 속은 이미 칼이 오가고 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와 함께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옆에 서서 마치 든든한 백이 생긴 사람처럼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인사? 이건 인사하러 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성희가 마음이 안 좋아서. 자식 일에 지은호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고성이가 마음이 안 좋다고요? 고성이는 오빠가 쓰러진 날에도 계산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오빠 공여자 얘기 들으셨어요? 박진석은 눈썹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 박진석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그 정보를 자기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남의 비극을 정보로 바꾸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그 정보로 장난치지 마세요. 박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장난? 내가 왜 장난을 치냐? 박진석은 웃으면서도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만 세상은 공짜가 아니지.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잃고.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오빠의 심장 얘기를 얻고 잃고로 말하는 게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박진석에게 경고했습니다. 제발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빤히 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끼어드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엄마다. 그리고 너도.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는지 너무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의 병실에는 박성재가 찾아왔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은 친구 사이입니다. 동갑이거나 가까운 나이의 친한 친구로 고정되어 있고 중요한 건 둘이 같은 회사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회사 동료가 아니라 인생 친구로서 이지혁의 위기를 더 직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너 표정 왜 이렇게 썩었냐? 이지혁은 웃지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은호 쪽 문제지.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박성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 들었어. 그 공여자 은호 오빠라며. 이지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박성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너 미쳤냐? 지금 내 상태가 이지혁은 단호했습니다. 받으면 은호가 무너져. 은호 인생이 무너진다고. 박성재는 답답해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너는 그냥 죽을 거야? 은호가 너 잃으면 안 무너져. 이지혁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는데도 이지혁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박성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도 그 윤리와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은호한테도 말해. 너 진짜 안 받는다고.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는 결심이 아니라 두려움처럼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는 순간 지은호가 어떤 얼굴을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이 소식을 다른 루트로 들었습니다. 이수빈은 이지혁의 동생입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아직 마음에 두고 있고 박성재 역시 이수빈을 쉽게 놓지 못하는 상태인데 집안 반대 때문에 두 사람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중심에 박진석과 이상철의 날선 대립이 얹혀 있죠. 이수빈은 지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이수빈은 지은호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예요? 오빠 심장이 우리 오빠 이지혁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수빈은 우리 오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지은호를 찌르고 들어왔어요. 지은호는 오빠가 둘입니다. 한 명은 피로 묶인 쌍둥이 오빠, 한 명은 사랑으로 묶인 남자 이지혁. 지은호는 그 두 오빠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수빈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아직 지은호는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뇌사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이수빈은 지은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내 오빠만 생각하는 사람 같죠?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정상이지. 지은호는 그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누구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싶죠. 문제는 지금 지은호에게 가족이 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만 하나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뒤 담당 의사가 지은호와 고성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환자분 뇌 기능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보호자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건 포기하라는 뜻이잖아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은호는 고성희의 울음속에서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울면서도 의사의 표정을 읽고 있었고 울면서도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성희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기 기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은호는 고성희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무 빠르잖아요. 아직 오빠는 살아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걸 물어볼 때예요? 고성희는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도 알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살릴 사람은 살려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대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거래였습니다. 고성희는 오빠의 죽음을 활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오빠 병실 옆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선배 사랑해. 근데 오빠도 지은호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평생 오빠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빠가 지은호에게 선택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도요.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지은호에게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공여자 적합 판정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 환자분과의 적합도가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곧장 이 지역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 얼굴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지은호가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이 지역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병원에서 적합도 높대요. 이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나 서명 못하겠어. 내가 서명하면 오빠를. 지은호는 끝까지 말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에게 다가가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 내가 너 오빠 보내는 서명하지 마. 절대. 지은호는 그 단호함이 더 미웠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왜 선배는 나한테만 착해요? 왜 선배는 자기한테는 그렇게 잔인해요? 이지혁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흔들리다가도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살면 안 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무너졌습니다. 죄인. 맞아요. 지은호가 서명하면 지은호는 평생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서명하지 않으면 이지혁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은호는 또 다른 죄인이 됩니다. 지은호가 어떤 선택을 해도 죄인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 박성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사람 살리는 게 무리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선택이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지금 혼자지? 나 갈게.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 씨 선배가 안 받겠대요. 박성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지혁이답지. 지은호는 울었습니다. 근데 그럼 선배가.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결정해야 해. 지혁이가 안 받겠다는 건 지혁이가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야. 근데 너는 너 마음도 지켜야 하고 너 오빠도 지켜야 하고 지혁이도. 박성재는 말을 멈췄습니다. 박성재도 답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빠 담당 의사가 지은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생전에 장기기증 등록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오빠가 장기기증을요? 지은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늘 나는 남한테 줄 것도 없이 내 몸 하나 겨우 버틴다라고 웃던 사람이었거든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등록했어요? 의사는 날짜를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간을 기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날짜를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오빠는 지은호에게 간을 받고 살아난 뒤에 자기 몸이 만약 또 누군가에게 필요해진다면 주겠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게 고마움인지 죄책감인지 포기인지 지은호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오빠의 등록 서류를 받았는데요. 서류 끝에 작은 메모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 짧은 문장이요. 은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지은호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오빠는 그냥 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길 바라며 쓴 걸까요? 지은호는 그 문장 하나로 오빠의 인생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가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갑자기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은호야, 너도 행복해. 라고요. 그 문장을 들고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시킨 거 아니죠? 고성희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고쳤습니다. 내가 뭘 시켜? 그건 그 애가 한 거겠지.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이 등록 과정에 끼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박진석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고성희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아주 무섭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감정으로 사람 몰아세우지 마.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럼 내가 할 일은 하나야. 지은호는 떨면서 물었습니다. 뭐요? 고성이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명. 그 한 단어가 지은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시간 이상철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이 지역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병원과 재단 쪽에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지은호에게도 박성재에게도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지혁이가 살아야 죄책감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잔인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상철의 움직임을 박진석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체면과 권력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이상철과는 성재 마이너스 수빈 문제로도 이미 날이 서 있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이 이 시건에서 성과를 가져가면 그건 자기에게 패배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다른 방식으로 판을 흔들려고 합니다. 고성이를 앞세워서요.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말했겠죠. 너 아들 공여자면 너 딸 지은호를 묶을 수 있다. 고성이는 그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고성이는 늘 기회만 보면 달려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판 한가운데에 지은호가 서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이지혁 병실로 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들어오자마자 표정을 읽었습니다. 지은호가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결심한 얼굴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결심했냐?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오빠 등록 메모를 이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지혁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혁은 메모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너 오빠가 지은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배. 오빠가 이렇게 남겼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메모를 다시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탁이잖아.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부탁이 너무 잔인해요.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지혁은 늘 버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나 너 오빠한테 이런 부탁받고 살기 싫어. 지은호는 울었습니다. 근데 선배, 그럼 어떻게 해요? 이지혁은 숨을 헐떡이듯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때 이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공포에 질렸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애써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겨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지금 진짜로. 이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고 지은호는 복도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 복도에서 지은호의 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 오빠분 상태가 더. 지은호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두 병원, 두 사람, 두 심장. 지은호는 그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지은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은호야.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성재씨, 나 어떡해요? 박성재는 한참 지은호를 보더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오빠 의식 돌아올 가능성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시간 없다. 지은호는 소리쳤습니다. 시간 없다는 말 하지 마요. 박성재도 결국 감정이 터졌습니다. 나도 하기 싫어. 근데 지금 지혁이도 시간 없잖아. 박성재는 이지혁을 친구로서 살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은호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그 사이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선택은 내가 해야 해. 근데 내가 혼자 다 짊어지지 마. 내가 서명하면 그건 내 혼자 서명하는 게 아니야. 내 오빠가 이미 내 행복에 서명해 놓은 거일 수도 있어. 지은호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오빠가 지은호 행복에 서명해 놨다고요? 그럼 지은호는 오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은호는 또 묻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이지혁을 구체적으로 알고 쓴 걸까요?
아니면 고성이가 박진석이 누군가가 이 문장을 해석해버린 걸까요? 그때 또 하나의 반전이 들어왔습니다. 오빠의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특정 수혜자 지정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특정인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서류 어딘가에 이름이 있었다는 소문이 병원 안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이지혁이라면요? 누가 그 이름을 적었을까요? 지은호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고성이가 떠올랐고 박진석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는 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빠의 죽음마저 설계했다면 지은호는 그 사실 하나로 평생을 무너뜨릴 겁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지혁은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지은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수빈이 나타났습니다. 이수빈은 지은호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살려요. 언니 오빠도 언니 오빠 뜻도 이수빈의 말은 순수했는데요. 그 순수가 지은호를 더 찔렀습니다. 이수빈은 아직 모릅니다. 누군가의 심장을 품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누군가의 죽음을 사랑과 섞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날 밤 이상철은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떨렸지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흔들려도 결국 한 방향으로 갑니다. 지혁이 살릴 수 있냐? 지은호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힘든 거 안다. 근데 지혁이는 내 아들이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제 오빠도 제 가족이에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더 잔인하다. 근데 누군가는 결정해야 해. 그 순간 지은호의 마음이 딱 갈라졌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결정을 요구하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결정하지 말라고 하고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서명하라고 하고 박진석은 그 서명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지은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결국 오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한테 말해줘. 나 어떡해. 오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미세하게 오빠의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반응일까요? 지은호는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손가락 움직였어요. 확인해주세요. 간호사가 들어왔고 의료진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코디네이터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보호자분, 공여 절차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시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지은호는 두 개의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빠가 혹시라도 살아날 시간, 이지혁이 버틸 수 있는 시간. 두 시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성이가 지은호 옆에 앉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착한 딸 노릇 그만해. 너는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지은호는 고성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성이가 내 인생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는 뜻이 숨어 있거든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고성이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엄마야. 지은호는 그 말이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자식의 선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석이 복도 끝에서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지은호. 지은호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명하면 내 남자는 산다. 내가 서명 안 하면 내 남자는 죽는다. 단순하지?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해요? 박진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명하면 이상철이 나한테 빚을 지게 될 거고 그 빚은 성재 마이너스 수빈 문제에서도 쓰일 수 있어. 그 말에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오빠의 심장을, 이지혁의 생명을, 성재와 수빈의 사랑까지 한 번에 엮어서 거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박진석은 이 판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있어요. 지은호는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박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방법 가져와. 지은호는 그 말에 막혔습니다. 다른 방법. 지금 지은호에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 병원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이지혁은 응급처치 후 잠깐 안정됐지만 상태는 불안정했습니다. 의사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지혁 환자분은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선배나 어떡해. 이지혁은 힘겹게 눈을 뜨고 지은호를 보며 아주 약하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너답게 해. 지은호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너답게. 지은호답게 한다는 건 결국 사랑과 죄책감 둘 중 하나를 평생 안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혼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빠를 이용해서 선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빠의 선택을 존중해서 선배를 살리는 거라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지은호는 그 문장 하나로 자기 자신을 설득해 보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지은호의 마음은 또 찢어졌습니다. 오빠가 정말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오빠의 선택을 조작한 걸까요? 지은호는 결국 오빠 병원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오빠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오빠에게 속삭입니다. 오빠, 나 서명하면 오빠는 나 미워할까? 지은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워해도 돼. 근데 나한테 한 번만 신호줘. 그때 모니터 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고 지은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지은호는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그 멍한 순간에 코디네이터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여 진행 여부. 서명해 주셔야. 지은호는 펜을 받았습니다. 펜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은호의 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지혁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 이지혁 환자분이 다시 그 말에 지은호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정말로 두 심장 중 하나를 붙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펜을 들고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 오빠의 메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은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너는 정말 이지혁을 살리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나를 살리고 싶었던 거야? 지은호는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펜 끝을 종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뇌파 반응 다시 확인해야 해요. 지은호는 펜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일까요? 그 사이 이지혁의 시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지은호의 시간도 선택의 시간도요. 지은호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고성이는 눈빛이 변했고 박진석은 미세하게 미소를 지웠고 이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고 박성재는 지은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수빈은 멀리서 울먹이며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그 모든 시선 가운데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살리려면 내가 무엇을 죽여야 하지? 지은호 오빠의 심장이 이지혁에게 간다면 그건 단순한 이식이 아닙니다. 지은호의 사랑이 평생 짊어질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군가의 선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그 진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빠의 선택이 진짜였는지, 고성이가 어떤 손을 댔는지, 박진석이 어떤 거래를 준비했는지, 이상철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동안에도 이지혁의 심장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다 못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가 펜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의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